다시 한번 좀 네.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이게 시작된 거죠? 시작은 우병우 때문이었죠. 지난 8월에 우병우 때문에 나라가 들썩였어요. 예. 그런데 이상한 건 청와대가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우병우는 일개 비서관인데 왜 조선일보와까지 전쟁을 벌일까? 네. 그 궁금증 때문에 취재를 하게 됐고, 예. 저희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신 분이 우병우가 본질이 아니다. 이건 미르재단을 덮기 위해서 우병우 건을 일부러 키우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계셨고, 뭐 고위 사정당국 관계자라고 하셨는데, 네, 책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지금도 현직에 있나요? 네,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그분이 미르재단 얘기할 때 처음 알았다면서요? 네, 그때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TV조선에서 이미 한 달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네. 제가 그 보도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미르가 뭐예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맞아? 이랬던 거죠. 네. 그래서 뒤져보니까. 네.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탐문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어떤 분이 그 미르재단의 뒤에 최순실이 있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예. 그래서 취재 의욕이 훨씬 더 솟았고. 예. 그런데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증거를 입증을 해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던 특별 취재반을 꾸리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일 동안 뒤지다가 최순실의 이제 꼬리를 밟게 된 거죠. 네. 꼬리를 밟은 게 바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그렇죠. 최순실이 다니던 단골 마사지 센터. 네, 그 센터장이었다.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첫 보도였습니다. 9월 20일자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 그건 처음에 추리죠. 한 300억 가까운 큰 돈을 만지는 재단의 이사장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제법 체육계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예. 이력을 뒤져보니까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 마사지 센터 이름이 운동기능회복센터라고 하는 건데 그 지도에 찾아보고 또 최순실의 살던 집을 찾아보니까 한 50m밖에 안 떨어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 센터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낙하산식으로 꽂은 걸 거다라고 네. 하는 추정에서 취재를 시작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또 결정적으로 응원을 들려주신 분이 계셔서 마사지 센터 내부에 네, 마사지 센터 내부에 그 정동춘 이사장과 같이 동업을 했던 분이에요. 네네. 동업을 했던 분이 최순실 씨 우리 센터의 단골이다. 나도 예. 잘 안다. 나한테도 마사지 센터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제안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실 때는 전혀 경계심 없이 그렇군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옛날 이래재단 축소판 비슷하게 재단 한두 개 만드는가 보다. 거기에 최순실 오래된 40여 년 된 그 인연이 뭔가 그런 제안도 하고 역할도 하는 모양이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그게 이제 갑자기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화여대 게이트로 좀 번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번졌죠. 네, 그렇죠. 그 결정적 고비가 뭐예요, 그러면?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는 이화여대 말씀하셨던 이화여대 문제죠. 처음에 저희에게 저 이야기를 들려준 분은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바로 그해 여름에 9월 초로 알고 있는데 9월 초에 학부모들하고 같이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중 한 학부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순실이 이화여대 가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귀가 번쩍 띄었죠. 안민석 의원이 체육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귀가 번쩍 그리고 최순실을 계속 추적을 해왔던 분이시라서 귀가 번쩍 뜨여서 그 학부모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최순실이 난리를 친 함정혜 교수님 네.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네. 관련자 얘기를 들으면서 이화여대에 대해 첫 보도가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최태민의 딸인데 자기 딸을 위해서 웬갓 횡포를 하는구나. 네. 참 좀 전형적인 강남의 졸부 뭐 이런 식의 이미지. 네네. 그런 정도였다가 갑자기 이제 뭐 국정에 뭐 이렇게 된 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아무튼 태블릿 PC 보도가 있은 후였겠죠? 네. 결정적인 고비가 태블릿 PC였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까지 예.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대통령 각종 보고서를 받아보고 예. 한다는 게 10월 24일에 JTBC가 보도를 하고 저희들이 바로 또 이어서 10월 25일에 저희들이 미르재단 사무총장 예. 이성한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또 대대적으로 또 보도를 했죠. 그게 그렇죠. 서로 맞물리면서 이성한 사무총장한테 네. 들은 얘기가 매일 저녁 뭐 몇십 센티미터짜리의 네. 보고서 청와대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최순실 씨가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무슨 회의를 했다. 네, 회의를 하고 그런 그리고 거였죠. 그 이성한 씨가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는 구조다. 네, 두 사람의 관계가. 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태블릿 PC 보도가 10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인 10월 25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게 실렸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한겨레 신문은 태블릿 PC 보도 이전에 이미 이성한 사무총장과 수차례 인터뷰를 해서 국정농단이 있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미리 보도하지 못했죠? 그건 이성한 씨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달라, 오프 더 레코드를 해달라,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그 전제에서 이성한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JTBC가 보도를 하니까 이제는 이걸 그냥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다음 날 이어서 보도를 했던 거죠. 이성한 사무총장도 태블릿 PC까지 보도된 마당에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요구가 안 받아들이시겠구나라고 알고 있었겠네요. 네. 뭐 승인한 건 아니었는데 또 그렇다고 크게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그러진 그렇죠. 않았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뭐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 또 뭐 노승일 부장 뭐 고영태 씨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현식 사무총장인데 아까 이성한 사무총장이 미르재단의 사무총장이라면 그렇죠. 정현식 사무총장은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란 자리가 그 조직의 인사, 돈 모든 걸 관장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현식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들의 취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점점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고 이러다가 이 정현식 씨가 남편이 아버지가 다치겠다.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아예 이름도 사진도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정현식 씨가 얼굴을 내밀고 돈을 받고 도장을 찍고 다 했기 때문에 당신이 다칠 수 있으니 조처를 취하자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그래서 좀 뭐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10월 23일 날 밤, 비 오는 일요일 날 밤이었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그 남양주의 마석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제가 한겨레 20년 사사를 가지고 가는데 그 사사를 보여주면서 한 권 드리면서 한겨레 신문 작고 가난한 신문이지만 그 정직한 신문이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모든 걸 말씀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 협조로 돌아서 그다음에는 적극 협조를 해주셨죠. 청문회에 나와서도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한 분인데 그렇게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취재 후기를 쭉 좀 짚어봤는데 이제 좀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김희겸 기자께서도 사실 맨 처음 이거 한 2달 됐을 때 어디까지 번져갈지 겁이 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몰랐죠? 사태가 이 거죠. 그건 이제 뭐 그만큼 박근혜 정부가 어떤 한계점에 이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네. 그동안 적폐가 쌓여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으나 취재에 들어가면 누군가 건드려주면 나오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그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뭐 이럴 때 이제 평가하는 방송을 하면서 네. 특검 너무 잘했다. 사람들이 막 칭찬들을 하길래 워낙 박근혜와 그 일당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네. 특검이 잘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네. 비슷한 정확히 보신 겁니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기자분들 입장에서도 네, 그렇죠. 조금만 뒤지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얘기해주고 증거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찾아간 것도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되고 취재 탄력이 붙고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연락을 해오신 분들이 그렇죠. 결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 또 거슬러 가면 최초에 오병우에 주목하고 계실 때 고위 사정당국 당국자가 이건 미르재단 덮으려고 오병우 키우는 거야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정기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이 알지는 않았지만 극소수이겠지만 알만한 분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정부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만 굴러갔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 가게 사실 다 차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윤용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이 자신의 어떤 최소한의 영혼을 지니고 자기 역할을 했으면 그렇게 블랙리스트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문제가 터지니까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그 전모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TV조선도 사실 최순실 존재까지 알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도를 안 했잖아요. 네,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에 반격이 들어오니까 보도를 멈추고 최순실의 최자도 못 꺼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정부기구, 언론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잊지 않아도 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큰일을 겪었으니 진전이 있겠죠. 발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변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공직자 또는 일반 시민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희망적인 방향으로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이런 일 없겠죠 이제? 그것까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희대의 사건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취재반은 지금은 해체됐습니까? 네, 해체됐습니다. 김의겸 기자는 지금 뭘 취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원래 있던 여의도 정치부속으로 돌아가서 지금 대선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했던 우병우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우병우만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네요. 네, 그만큼 이제 검찰 조직이 강고하고 어떤 조직의 자기 보호 본능 이게 강하다고 봐야겠죠. 특히 우병우가 심어놓은 그 라인,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수사는 초기에 해야 되는 건데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큰 특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종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의겸 기자였습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이력을 뒤져보니까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 마사지 센터 이름이 운동기능회복센터라고 하는 건데 그 지도에 찾아보고 또 최순실의 살던 집을 찾아보니까 한 50m밖에 안 떨어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 센터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낙하산식으로 꽂은 걸 거다라고 하는 추정에서 취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또 결정적으로 응원을 들려주신 분이 계셔서 마사지 센터 내부에 마사지 센터 내부에 그런데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증거를 입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던 특별 취재반을 꾸리고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일 동안 뒤지다가 최순실의 이제 꼬리를 밟게 된 거죠. 꼬리를 밟은 게 바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그렇죠. 최순실이 다니던 단골 마사지 센터의 그 센터장이었다.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첫 보도였습니다. 9월 20일자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 그건 처음에 추리죠. 한 300억 가까운 큰 돈을 만지는 재단의 이사장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제법 체육계에서 그 정동춘 이사장과 같이 동업을 했던 분이에요. 네네. 동업을 했던 분이 최순실 씨 우리 센터의 단골이다. 나도 잘 안다. 나한테도 마사지 센터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제안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실 때는 전혀 경계심 없이. 그렇군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서 옛날 이래재단 축소판 비슷하게 재단 한두 개 만드는가 보다. 거기에 최순실 오래된 40여 년 된 그 인연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이게 시작된 거죠? 시작은 우병우 때문이었죠. 지난 8월에 우병우 때문에 나라가 들썩였어요. 예. 그런데 이상한 건 청와대가 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우병우는 일개 비서관인데 왜 조선일보와까지 전쟁을 벌일까? 네. 그 궁금증 때문에 취재를 하게 됐고, 저희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신 분이 우병우가 본질이 아니다. 이건 미르재단을 덮기 위해서 우병우 건을 일부러 키우는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계셨고, 고위 사정당국 관계자라고 하셨는데, 네, 책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도 현직에 있나요? 네,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다. 그분이 미르재단 얘기할 때 처음 알았다면서요? 네, 그때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TV조선에서 이미 한 달 전에 보도를 했었는데, 제가 그 보도 사실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미르가 뭐예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맞아? 이랬던 거죠. 네. 그래서 뒤져보니까. 네.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탐문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어떤 분이 그 미르재단의 뒤에 최순실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래서 취재 의욕이 훨씬 더 솟았고,